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조금 힘들었던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반납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종목군들이 내려가면서 부담감을 좀 많이 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힌트를 좀 얻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종목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네,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야, 논란의 종목이 제법 있네요. 그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LG 디스플레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 나쁜 포인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좀 그 IT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7년 만에 분기 매출이 8조 원을 웃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6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매출은 일단 8조 원, 실적은 6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달성하게 된다면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 자, 그 다음에 7년 만에 분기 매출은 8조 원을 상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실적 증가 요인은 OLED 패널의 실적 개선이 중요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LCD가 요즘에는 이제 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LED TV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이쪽에 어떤 그 패널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 TV 패널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세를 계속 보이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보였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OLED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계속 이런 사업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면 실적 증가세 계속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 이제는 소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주가 좀 내렸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좀 빠른 형태의 모습이죠. 뭐 SK 하이닉스와 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IT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판단해 봤을 때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대를 일단 맞이하고는 있는 모습이긴 한데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나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이에요. 근데 분기 매출액이 8조 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또 저항권에 진입했다는 부분 때문에 횡보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3,000원에서 22,000원까지만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만 낮아지게 된다면 매수 접근 들어가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고점은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좀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지지선의 여부나 이런 것도 다 떠나가지고요. 그냥 상황이 안 좋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수여했었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은 취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뭐 IS 뭐 9001 뭐 또는 14000 뭐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 자, 안전보건 경영 체제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45001과 그 다음에 종전에 있었던 그 시스템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인증이 해제가 되면은요, 이 인증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요 인증을 갖고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따낼 수 있는 공사 수주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 제가 이쪽 부분에까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 인증을 가지고 있을 때 수주할 수 있는 공사의
그런 한계가 있고요. 만약 인증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을 일단은 네, 취소가 됐다는 부분은 뭔가 영업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광주 아이파크의 붕괴 사고가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입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죠. 만약에 이제 여기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팔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면 첫날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날 그냥 그날 팔았어야 돼요.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손실 감안하고 매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일단은 안 팔았다는 거죠. 안 팔았다는 것은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일 텐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추가 매수라든지 물타기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돌아설 때 뭔가 손실을 복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매수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첫날 무리하게 매수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질 때 잡게 되면은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 당연히 손을 비게 되어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나서 바닥에서 튕겨서 나뒹굴어질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계속 내리다 보면은 한계점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그럴 때가 이제 단기적 반등을 노릴 때인데, 현재 이 기업의 상황으로 봐서는요, 주가가 저 위로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해서 뭐 26,000원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회복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되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이제 손실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국면에서 돌발 악재긴 합니다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세간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등 시 매도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장은 수그러질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닐 것 같다 생각되니까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추가 매수든 아니면 등등을 확인하셔가지고 치고 나갈 때 손실을 좀 복구하시거나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판단됩니다.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세를 보여가지고요. 또 신고가 지금 40만원 바로 목전에서 다시 살짝 들어온 모습인데, 뭐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내용은요, 테슬라와 애플발 호재에 급등했다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이잖아요. 자, LG이노텍하고 또 삼성전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같이 이야기 해드릴 건데, 자,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가 테슬라용 전장용 카메라 모듈 대량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계약이 체결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테슬라 모델에 들어가는 이쪽에 카메라 모듈이 주력으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LG이노텍이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11월에 한번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매수해도 좋은데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 역시도 지금 매수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한 상태인데, 좀만 들어와줘, 그럼 바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가죠. 즉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저는 놓치는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이렇게 딱 맞는 자리, 그 자리가 왔을 때만 매수하게 되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저는 매수하지 않거든요.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저의 관점에서는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좀 되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생각해 보신다라면 30만원대 글쎄요, 안 들어올 것 같죠? 일단은 가격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매수 포인트는 일단 35만원 아래쪽으로 쭉 낮춰가지고 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싸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사가지고 대응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대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크게 부담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같이 볼게요. 삼성전기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세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자, 지금 금요일장에서 18만 8천원까지 올라섰는데, 지금 삼성전기도 그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추가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런 얘기죠. 이미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납품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될 테고요. LG노텍이 당연히 큰 수혜를 입게 되겠지만 삼성전기도 여기에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승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생각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LG노텍과는 좀 다르게요. 추세적인 부분은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맙게도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만들어줬거든요.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5일선이 바로 따라 올라가서 골든크로스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추가 상승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9만원 아래쪽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19만원 하니까 참 19만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요런 자리들 매수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19만원에서 18만원대 사이 매수 포인트 잡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매수 포인트 또는 홀딩 포인트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되는 종목 중이긴 한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만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방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가 어디로서 나올 것이냐. 지금은 이제 77,000원 정도로 이제 지지 포인트를 잡고는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된다면 7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가격이 싸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이런 비중을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들도 사고 있지만 개인들도 열심히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겁다라면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루하게 만드는 상황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횡보가 좀 진행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 포인트는 8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 이게 좀 폭넓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적인 부분들은 조금씩만 들어갔어요. 일단 조금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번 상황에서 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네 사람들의 애를 좀 태우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총 상위 종목이 내려가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잘났다고 빵 튀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누르는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투자자들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됐어 나 혼자 갈래 그리고 빡 튀어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그 작업들을 계획한 그런 세력들의 그런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통해서 주도주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주가를 끌어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갈 때는 8만원 넘어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만원 아래쪽 네 물량 확보 굉장히 필요하고요. 대신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야 되겠죠. 그대로 가져가시면 충분한 그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분식회계? 네. 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어서, 뭐, 좀 이제는 일단락 됐나? 좀 이제 기억 속에서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증선이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냥 이건 얘기일 뿐이고요. 일단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분식 회계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뭐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재고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즉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가 일단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피곤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좀 두껍게는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16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17만 원까지 한 방에 떨궈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주가 하락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를 좀 잘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냥 툭툭 떨어진다. 만약에 월요일 날도 한 10%대 떨어진다. 그럼 올라가봤자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소폭 반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다? 아래쪽 지지 라인이 16만원대부터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 지지 라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낙폭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16만원대 근처까지 왔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 준다거나 이렇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가게 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쭉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식 회계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으시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분식 회계까지 이제 걸고 넘어가야 된다면 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16만원대 여기 형성되는 지지 라인 때 지켜지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번 기술적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락이 좀 됐었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별일 없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증폭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시장의 악재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러분 대피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좋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쨌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지선 보면서 보유 관점 보셨다가 반등 시 대응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HDC 현산,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와 셀트리온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뭐 논란이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나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또 대입을 하시고 대응점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